이제 지금까지 구한 네 가지 조건을 그 4x4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 서브 1 X, P 서브 1 Y에 대해서 해가 네, 0일 때요. T가 0일 때 0, 0, 0, 1이었고요. 그래서 해를 여기 적습니다. 그 다음에 P 서브 4X, P 서브 4Y일 때 111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P 서브 1, R 서브 1X, R 서브 1Y일 때 네, 이렇게 00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010이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R 서브 4X, R 서브 4Y일 때 3210, 3210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걸 한식으로 나타내면은요. 요게 결국은 G죠. 요게 G 매트릭스였잖아요. 근데 한식으로 나타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G가 돼야 되니까 요 M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주어진 매트릭스의 여경렬이 되어야지 그 원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4x4 매트릭스의 이 4x4 매트릭스의 여경렬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구하려는 M에 이게 여경렬인 게 되는 거니까 M 인버스에 다시 여경렬을 구해야지 M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경렬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경렬을 구하는 과정은 이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스 받아보시면 스텝 2에 이제 마우스 클릭하는 걸 추가를 했고요. 스텝 3에 여경렬 구하는 거를 추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스크린 좌표계에서 다시 월드 좌표계로 변환할 때 여경렬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K 매트릭스 3에 보면 get inverse라고 구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경렬 구하는 것은 마이너를 구해야 되고요.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됩니다. 둘 다 실수고요. 다음에 마이너로 구성된 에저게이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유격렬은 에저게이트 매트릭스에 1 오버 디터미넌트를 곱한 게 유격렬이 되거든요. 다른 영상들이나 자료를 참고해서요. 유격렬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여기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M을 구했으니까 블렌딩 펑션의 의미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을 구했습니다. M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라메타 매트릭스가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그러면은 3차식이 4개가 나오죠. 첫 번째 행과 네, 파라메타 매트릭스를 곱한 요 첫 번째 식 여기 적었고요. 이게 G와 곱해지니까 여기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식 2300이니까 2300이죠. 그게 두 번째 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식을 그려보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다음에 세 번째 식, 뭐 1-210 곱하기 계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여기 요 식입니다. 그게 아까 G 매트릭스의 요 텀하고 곱해지겠죠. 요식 초록색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을 그려보면 마지막으로 요식 그려보면요. 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려진 식을 보면 식 4개의 어떤 임의의 좌표점에서 그 점들의 합은 전부 다 1이 됩니다.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점들을 함수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블렌딩 펑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구현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요. 이게 탄젠트 벡터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그 시작점에서 R1과 우리가 R4를 줬었는데 요 방향은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이 크기를 마음껏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줬는데 크기를 더 크게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요 크기가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방향으로 곡선이 영향을 더 받아서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알파가 1일 때 곡선이 이렇게 구성된다면요. 방향은 유지하면서 크기 값이 10배가 되면 곡선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탄젠트 벡터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현인데 여기서 구현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보면 임의의 점 4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점 4개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점에 대해서 개수값을 모읍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t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구현 이슈인데요. 이것을 1차원만 구현한 다음에 2차원, 3차원은 그 구현한 그 클래스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는 원리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 뭐 P1 값을 줄 거고요. P1 그다음에 P4 값을 줄 거고 R1 값, R4 값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준 값에 대해서 파라미터 t에 대해서요. 이 개수 값들을 3차항의 개수 값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 그다음에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값이 주어지는 건지 3차식이 있을 건데요. 그 3차식의 그 3차식의 3차항의 개수는 2, 마이너스 2, 그다음에 1, 1 고반계 3차항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헐미스 플라인을 구현할 때 3차항의 개수를 A, 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B, 1차항의 개수를 C, 상수항을 D라고 하고요. A, B, C, D를 그 한번 구해놓고 차원이 확대될 때마다 Y 차원에 대해서, G 차원에 대해서, 뭐 네 번째 차원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차원을 하나씩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밋 스플라인 구현한 부분을 보면요. 이게 하나의 3차 식이라고 파라미터 t에 대한 하나의 3차 식이라고 가정을 했고 3차항의 개수를 a, 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b, 1차항의 개수를 c, 상수항을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어떤 임의의 차원, 지금은 x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임의의 차원에 대해서 p1, p4, 다음에 탄젠트 r1, r4를 줍니다.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3차식의 개수를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생성 이후에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서 세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생성자에서는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고요. 컨스트럭터에서는 보면은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구한 그 매트릭스 M이었습니다. 이게 M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차항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가 하면 식 4개가 행과 열을 곱한 형태였는데 3차항의 개수는 그러면 전부 다 앞에 모여 있는 게 되죠. 이게 3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에 대해서요. 3차항의 개수가 2, 마이너스 2, 다음에 1, 1이 되게 P1, P4, R1, R4에 대해서 3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2차항의 개수 마찬가지입니다.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1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1 되게 2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1차항의 개수와 다음에 상수항을 결정을 합니다. 1차항은 다른 것들은 다 남고 R만 분류하니까 R은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첫 번째 탑만 남으니까 P1이 바로 상수항의 개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요걸 구현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서요. 스텝 4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에 허미 커브를 엽니다. 허미 커브를 열면 네, P1, P4, R1, R4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한 방식 그대로 이렇게 구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분을 계산하고요. 2차 미분, 1차 미분, 지금 2차 미분 아직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고 U가 주어졌을 때 X 값을 계산하는 부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U가 명시됐을 때 U 상에서의 1차 미분값, 탄젠트 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3차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3차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t의 3성 원래식이 t의 3성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고 개수를 a, b, c, d 유지하는 형태인데 탄젠트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줘야 됩니다. 미분해주면은요 3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차항의 개수에 3t의 제곱을 곱해줘야지 미분에 해당하는 값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3t의 제곱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에는 2t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t를 곱했고요. 1차항은 그냥 바로 쓰면 되니까 바로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차원은 0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u가 주어졌을 때 u상에서의 미분값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u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 x값 구하는 것은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니까요. a 곱하기 t의 3성 b 곱하기 t의 제곱 c 곱하기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요. 이제 1차원에 대해서 구현을 했으니까 이게 표준 2차원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구현한 허밋 커브를요. 배열 2차원 배열로 구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값이 두 개씩 주어져야 됩니다. P0, P1 이렇게 주어지고요. 다음에 R0, R1 지금 이건 P0에서 미분값, 다음 P1에서 미분값이 주어집니다. 그럼 컨스트럭터에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컨스트럭터는요.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X 차원에 대해서 허밋 커브를 하나 구성을 하고요. 배열 0에는요. 다음에 Y 값에 대해서 배열 1의 허밋 커브를 구성을 하고 다른 거 역시 똑같습니다. U에 대해서 유치를 얻는 함수는요. 벡터를 리턴하는데 0에 대해서 U를 이벨루션 한 다음에 리턴하고요. 그리고 실제 구현에서는 2000 벡터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3000 벡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템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0으로 초기화해 줬습니다. 다음에 탄젠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에 대해서 X 차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요. 다음에 Y 차원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벡터를 구성해서 그것을 리턴해 버리면 탄젠트를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현한 소스를 보시면 스텝 4를 시작 프로젝트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밋 스플라인 2를 구현한 걸 보면 똑같이 구현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허밋 커브를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지금 제어는 안 됩니다. 이게 요 점이 시작점 P0, 이게 P2가 되고요. 요 점의 탄젠트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허밋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행 결과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좌표 U에서 접선을 그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파라미터 U를 줬을 때 U에서 접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접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U점을 얻고요. 그거는 get 포지션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럼 점의 시작점을 얻었습니다. 벡터를 그리려면요 방향을 알아야 하는데 그 방향이라는 게 바로 탄젠트죠. 그래서 get 탄젠트에서 탄젠트 방향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향하는 그 이퀘이션에서 방향이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 방향으로 선을 그리면 되니까 선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그 다음 스텝 5를 실행을 해보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 탄젠트만 이렇게 바꾸도록 수정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구현에서는 시작점과 끝점이 고정되어 있고요. 끝점에 탄젠트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마우스 클릭한 방향으로 탄젠트 값을 바꾸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 같은 탄젠트 값인데 크기가 더 크면요 그 방향으로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조합해서 응용하는 것은요. 그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